여러분, 땡처리도 안 산다. 결국 재고도 안 산다는 거잖아요. 세일이 아니라 빅세일을 하는데도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2023년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64.0을 기록했습니다. 64.0이요.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하거든요. 64.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왜 충격적인 숫자냐? 이걸 한번 보세요. 2020년 2분기를 보세요. 66을 기록했잖아요. 2020년 2분기가 언젠가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가 66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1분기가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쓰기도 하겠지만 돈을 안 쓰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2022년 2분기에 99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100의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낮으면요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3분기 연속입니다. 3분기 연속. 2022년 3분기에 84를 기록하고요. 4분기에는 73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지금 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연속 급전직하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충격은요 점점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번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9년 1분기가 73이었습니다. 73.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64를 기록하니까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 한파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체감 경기가 지금 부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대형마트는 나은 편입니다. 대형마트는 83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백화점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백화점이 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가 설날이에요. 이번 주가 설날인데 지금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백화점이 71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경기 기대감이 완전히 붕괴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 대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온라인 쇼핑몰은요. 온라인 쇼핑몰은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5라는 숫자는요. 전체 64하고도 지금 맞먹잖아요.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와서 2020년에 팬데믹이 와서요.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2021년 2022년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이 기저효과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 보이시죠? 팬데믹 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2021년 쭉 올라가다가 2022년 3분기부터는 이제 이 기저효과마저도 없어지니까 역기저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소비가 충격을 받는 것은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게 미치는 것이 소비입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의 많게는 45%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가 무너진다?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소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수출인데 수출은 많게는요 한 40%까지 차지합니다. 물론 소비가 50%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예, 수출이 또 45% 차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는 많아봤자 15%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좋아져야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수출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 당연히 느낄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재고 처리 회사가 지금 재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재고 처리를 하는 리싱크몰 회사입니다. 리싱크몰. 이게 재고 처리 회사거든요. 재고 상품 전문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물건이 거덕거덕합니다. 엄청나게 거덕거덕해요. 이게 보시다시피 400평 규모의 창고인데 3단 적재 선반으로 공간을 최대한 사용을 했는데도 창고 구석구석까지 재고 상품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땡처리 제품도 안 팔린다는 얘기. 땡처리 제품도.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리싱크몰에서는요. 과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과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옷이나 가구까지 철진한 옷이겠죠. 철진한 가구고 이게 지금 흘러넘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소비에서 충격을 가하고 있는지 저는 보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에 대한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비에 대한 충격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123을 기록했거든요. 11월 달에는 118.1을 기록합니다. 2015년을 100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2015년이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8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8년 전. 8년 전에 비해서 말입니다. 겨우 성장한 것이 18.1%라고 18.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느끼세요? 지금 그만큼 소매 판매가 박살났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보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4.4를 기록한 것이 최대치입니다. 그것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뭐 역대 최대로 소매 판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 외에는 최악인데요. 9월에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했고요. 10월에는 마이너스 0.2, 11월에는 마이너스 1.8을 기록했으니까 4.4가 오르면 못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소매 판매가 왕창 죽었는데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8월에 4.4를 기록한 것은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보복 소비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날 앞두고 12월도 지금 쉽지 않다. 연말 대목까지 있는데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설 대목도 없단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소매 판매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분기별로. 1분기니까 1월, 2월, 3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월만 나쁜 것이 아니라 2월도 나쁘고 3월도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분위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1분기 전체가
소비가 둔화되고 아니 소비가 침체된다고 하면 성장률은요 기업인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가중 평균으로 봤을 때 1.16% 성장에 그친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수치로 받아들이거든요. 기업인들이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0% 성장한 사람들도 8.8%나 됩니다. 1%에서 1.5%가 30.6%고요. 1.5%에서 2%가 28.8%라는 것. 이것이 전체 평균을 조금 올리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는 3% 이상 성장한다는 데는 0.4%고요. 2.5% 이상 성장한다는 기업인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0%나 0.5%는 지금 9.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경기 침체는 옵니다. 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침체가 올 것에 대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재고를 쌓아놓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재고를 계속 쌓아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요. 뭐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박리담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뭔가 재고를 쌓아놓는 것보다가 현금을 돌리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을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신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신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를 쌓아놓는 것보다가 돌리는 게 낫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골은 분명히 깊어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지표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침체에 대비한 행동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